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림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 보셨다시피 횡보가 기가 막혀, 횡보가 기가 막혀, 횡보가 기가 막혀. 그리고 폭풍 전야 앞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저희 근데 횡보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겨울 거예요. 그 지겨우시는 거 알고 영상 내용도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는 것도 지겨울까 봐 조금씩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개그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데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차트를 보기 오늘 자료는 좀 뒤에 좋은 자료가 많아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뭐 비트는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68,289달러인데 뭐 일단 주봉상에서 이 박스를 크게 그려서 갖춰져 있고 이 AM의 21일선 초록색 선 여기 기준으로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 강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 기준으로 보고 메이저 알트를 본다. 뭐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건 일단 이 핵시 리본이 결국 카피슐레이션이 끝나고 끝나는 시점 혹은 뭐 바이 같은 시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우리는 더 위를 바라보는 게 맞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무리하지 않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더 ETF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막 한쪽에 매몰돼서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횡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폭풍 전야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코인이 있다. 매우 많이. 그건 뭘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로 볼게요.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 코인인데 월요일 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관련 코인이랑 바이낸스에서는 뭐 그 봉크랑 페페 이런 밈코인 그러니까 이 트럼프 관련 코인도 결국에 밈코인인데 자, 보시면 일본 게 제가 뭐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린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데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오르는 게 있고 왜 오르는지 얘네가 올라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설명 드릴게요. 일단 밈코인 중에 페페나 여기 보시죠 지금 이 거래량 뭐 이게 핫페어 순위 마가 페페 슈트럼프 트럼프 포크 뭐 해서 있는데 보면은 다 밈인데 밈에서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트럼프냐 아니면 개구리 쪽이냐 동물이냐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밈코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사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상장한 지 좀 돼야 된다. 뭐 한 적어도 일주일 이상 됐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와 셀, 사고 팔고의 거래 수수료를 제로보다는 있는 걸 추구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투를 정말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팬심으로 사람들이 투자라고 해야 되나? 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 수수료가 있는 게 오히려 사고 팔고가 조금 더 빈번하지 않겠죠. 그래서 장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이런 밥이나 페페 같은 코인에서는 이 거래 수수료가 없어야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약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상장된 지 시간이 적어도 뭐 진짜 최소한 1주 아니면 2주가 된 코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래 수수료를 상황에 따라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이 홀더 순위가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체크했을 때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특히나 트럼프 쪽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팬심으로 인한 이 코인이, 어,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핫페어스에 있는 이 모든 밈코인, 결국 밈코인 다 핫페어 최고에 있는데, 이 밈코인이 이뤄내는 시장, 아까 영상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폭풍 전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 여러 가지 박자들을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비트는 횡보하고 있고 이따 자료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는 매주 2조 정도의 돈을 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고인물들만 남아 있고 신규 자금은 없고 그에 따른 반증이 김프가 생각보다 낮고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시장에서 알트 장이 전반적으로 모든 알트가 오르는데 알트 장이 오기 위해서는 특정 코인의 메타가 항상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밈 코인이고, 저번 밈은 페페와 뭐 이런 거였으면 이번 밈은 트럼프 관련인 것 같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되게 지지하는 지역에서도 트럼프 쪽을 찍으려고,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걸 감안을 한다면 정말 트럼프가 이번에는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크립토 전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있으니 트럼프 코인이 좀 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게 뭐 트럼프 얘가 가장 근본이고요. 가장 근본은 마켓캡 시총이 제일 높으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애가 근본이겠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건 전 마가 코인이고요. 얘는 뭐 마켓캡 기준으로 트럼프보단 좀 낮고 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그다음 슈트럼프가 있는데 얘도 뭐 약간 마켓캡은 낮은데 기간이 좀 오래된 이러한 코인이다. 이게 뭐 보면 오를만 하더라도 234%가 올랐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또 세 토막, 열 토막도 나는 게 이 밈 코인이니까 진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희는 자료를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 같아요. 미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판매 프로그램을 당장 오늘부터 아마 실행할 거. 미국 시간이니까 오늘 밤 새벽부터 하겠죠. 약 20억 달러, 2조 6천억 정도가 유입된다. 매주 2조 6천억 정도가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횡보하고 있지만 이게 당장 오늘 돈을 푼다고 해서 이번 달, 다음 달, 한 달 만에 매주 돈을 2조씩 푼다고 해서 시장에 유입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갑자기 조금씩 오르다가 비트가 떡상하면서 이제 장이 새롭게 열리겠죠. 자, 마운트 혹스 지갑 움직임. 이게 어제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핫 이슈이지 않을까. 마운트 혹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거래소고 일본의 거래소인데, 해킹을 당해서 10 몇만 비트죠? 몇십만 비트가 유출이 되었고, 일부 그거를 되찾아서 지금 채권자들에게 그걸 돌려줘야 돼요. FTX 사태가 있기 전에 2014년도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비트를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나눠줄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 10, 여기 있네. 14만 1686비트를 이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제 이 마운트옥스라고 태그가 되어 있는 주소에서 보시면 계속 비트가 유출이 돼서 다른 지갑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를 이제 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걸 아직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지갑으로 싹 다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그냥 마운트복스 지갑에서 새로운 마운트복스 지갑으로 움직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채권자한테 상환을 해주려고 움직이지 않나. 이제 이러한 약간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럼 메터리얼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보시면 6만에서 6만 7천까지 더 많은 입찰 유동성을 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6만 7천 달러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만 3천 달러까지 펌프를 요구하는 많은 지금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기 목표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월요일에 본 7만 600 달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한 이유가 있다. 지금 보면 이 사람도 뭐 차트를 대고 얘기한 게 보다는 여러 가지 오더복을 보고 얘기했을 때 지금 비트 자체가 뭐 그냥 박스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그럴싸하게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로는 매도가 7만 1천에서 7만 5천이 매도가 있고, 매수는 6만 5천에서 6만 7천 사이에 매수가 있으니 이 안에서 우리는 좀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CFTC의 이제 규제기관을 통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규제라는 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하원에서는 2배 가까운 표심을 통과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럼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통과하냐 마냐 얘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보면 FIT21이란 우리는 바란 5가지 요소에 부합된 지 얼마나 탈중앙화 되었는가, 뭐 이런 기준을 만드는 법안인데, 이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고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른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2개월 이내에 그 누구도 블록체인 시스템의 일방적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오를 통해 거버넌스 표시 오케이다. 자,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코인 발행자 및 벤처 기업자들의 전체 코인 물량이 20%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를 20%로 기준점을 잡는 거죠. 최근 3개월간 코인 발행자 및 특수 관계자는 소스코드 구현 및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블록체인 기능 변경을 했으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실제 개발자만 블록체인 건드리면 오케이다. 3개월 이내 코인 발행자 및 벤처 투자자가 코인을 투자로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네.
5개월 이내에 시스템적 기능을 통한 자산 단위의 발행은 최초 사용자 배포여야 함. 스테이킹 이자의 코인 등의 배포는 실제 개발자에 의해 된다. 이래서 5가지 요소인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규제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막연하게 너네가 뭐 대주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정확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장에게 우호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탈중한 5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뭐 이제 보시면은 이걸 통과하면 상품으로 CFTC 관할이 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증권으로 SEC 휘하에서 아마 코인 거래소 상폐가 될 것 같다. 뭐 증권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아직 통과가 되어 봐야 아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